여러분 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주는 남자 모익남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하루 동안 있었던 뉴스를 읽어드릴게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영토를 빠르게 회복 중인데요. 영토뿐만 아니라 경제 면에서도 급속도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크라이나 경제가 국토 회복 속도만큼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터지기 전 기준 유럽 중위권 이상의 경제 규모를 자랑했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을 전방위로 침략하게 되면서 경제 상황이 많이 악화되었었죠. 하지만 생각 외로 전쟁의 양상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영토뿐만 아니라 경제 면에서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출이 거의 정상치에 근접하는 우크라이나 내 기업들이 늘어날 예정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미국이 최근 전기차나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 제조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 및 저변 확대에도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외 국가들의 바이오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이오 약품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은 바이오 경제는 미국의 강점이며 미국의 산업과 혁신, 견실한 연구개발 기업에게 거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바이오 기술과 바이오 제조에 대한 잠재력을 활용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고 미국의 혁신이 경제 및 사회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바이오에서의 주도권 확보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경쟁 상대이자 견제 상대인 중국의 바이오 육성 정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중국과 미국의 경쟁에서 한국의 제약회사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그리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간편결제 앱 토스가 장외 시장에서 사상 최저가를 갱신 중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최고점 기준으로는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원인으로는 여러 악재를 꼽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수집 논란이 있었고요. 추가로 세계 경기 위축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도 2025년으로 미뤘다고 하는데 경기가 살아나고 악재도 극복해서 2025년 상장을 앞두고 기업 가치를 연일 상승시켜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미국이 대만 침공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중국을 직접 제재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가했던 제재와 같은 것들을 중국에게 직접 가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대만도 유럽연합에 대중국 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미국이 실제로 직접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 제품을 멀리하고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에 중국에 대한 직접 제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을 제재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미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들이 금리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며 그 근거로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물가는 상승 중이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장사를 잘하고 경기가 활성화를 넘어 과열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일부 의문점이 있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해 물가를 낮추려는 노력이 오히려 높은 이자로 기업들의 부담을 줘서 성장이 안 되고 경제가 더 침체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면세품 한 번씩 구매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현재는 시내 면세점이 직접 단독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면세품 온라인 구매가 가능한데요. 이제 면세품 구매가 쿠팡, 네이버, 카카오톡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도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입국장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도 허용한다고 하네요. 중국 영화인 독행월구라는 영화가 무려 7천만 관객을 동원하며 중국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중국 영화를 소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인기 한국 웹툰 작가인 조석 작가의 네이버 웹툰 문유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기 때문인데요. 웹툰 문유는 소행성 충돌로 인류가 멸망한 뒤
달에서 홀로 살아남은 우주 비행사의 사투를 스토리로 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현재 박스오피스 수입이 6천억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중국의 관객 동원력에 놀라게 되는 부분인데요. 쇼박스가 기획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최종 흥행 성과에 따라 수익을 얻게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끼리 인수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왓챠의 매각이 화두라고 합니다. SK와 KT가 왓챠 인수에 적극적이라고 하는데요. CJ그룹도 이번에 티빙과 시즈니 합병을 앞두면서 왓챠 인수에 나서기도 했다고 하네요. 시장에서 보고 있는 왓챠의 기업 가치는 2천억 정도라고 하고요. 이는 최근에 여러 상황적 어려움을 고려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일단 KT와 웨이브가 경쟁 중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컨텐츠 확보 측면도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웨이브로 현재 기준 사용자 수 1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연말에 티빙이 시즌과 합병을 하게 되면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이 긁히거나 찍힌 부분들을 스스로 치유한다고 하면 믿으실까요? 이번에 애플이 자가 치유 기능을 포함한 폴더블 스마트폰과 관련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하는데요. 이 폴더블 폰에는 자가 치유 물질이 있는 층이 존재하는 디스플레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가 치유란 긁히거나 움푹 들어갔을 때 스스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과 빛, 전류 등을 이용해서 원상태로 돌아가게 한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가로로 접는 형식과 세로로 접는 형식 모두에 적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직 상용화가 가능한지 언제 될지는 미지수라고 하네요.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앞으로 스마트폰을 쓸 때 긁힘이나 찍히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게임 로블록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마인크래프트와 비슷한 류의 게임인데요. 이용자들이 게임 방식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참여해서 즐기는 형태의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 로블록스가 2023년부터 게임 내 광고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광고 허용은 개발자에게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줄 것이라며 각 브랜드의 커뮤니티와 더 효율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광고를 여러 방식을 통해서 접하는 것처럼 로블록스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게임 세상 안에서 그런 광고들을 일상생활처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즘 국내 증시에서 하루 공매도 대금이 4,780억 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늘어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국내 증시가 힘을 못 쓰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도 8%까지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여파로 투자자 예탁금이 8일 기준으로 51조 7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유엔 및 독일 정상과의 대화에서 순순히 전쟁을 끝내지는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아직 전쟁 종식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휴전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독일 총리도 푸틴의 태도가 바뀔 듯한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애플의 인기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아이폰 14 시리즈 사전 주문이 시작됐는데요. 하루 만에 200만 건을 돌파하면서 서버가 다운이 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중 프로 모델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가 중국 시장 애플 점유율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네요. 낭만 닥터 김사부가 시즌3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석규 배우가 한 번 더 김사부 역을 맡게 된다고 하는데요. 제작진은 큰 사랑을 받아 정말 감사한 작품이라며 기억하고 기다려주시는 많은 분께 보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린다고 했다고 합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3는 2023년 상반기 방영을 목표로 촬영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희가 비전펀드 3호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2호 비전펀드도 자본을 확충할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비전펀드는 규모가 139조 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기술 펀드입니다. 1호 비전펀드의 경우 알리바바나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등 거대 기업들의 투자에 큰 수익을 거두었었죠. 그에 비해 2호는 최근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여파로 손실을 입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손정희 회장이 IT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걸 감안했을 때 비전 사모펀드는 아마 IT 스타트업 업계 쪽에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크래프톤 회사의 가상인간이 애나가 음원 사이트에서 디지털 싱글을 발매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곡 제목은 샤인 브라이트라고 합니다. 장르는 팝이라고 하고요. 곡을 만드는데 차차 말론이 참여했다고 하네요. 가상인간이 부르는 노래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나 다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이 세계 최초로 고객 경험 인증 5단계를 수상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세계 유일의 5성급 공항이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고객 경험 인증제란 고객 이해, 전략, 측정, 운영 개선, 서비스 디자인, 공항 문화, 거버넌스, 기관 협업 등 8개 영역에서 평가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인천공항은 이미 세계적인 공항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여기에 세계 유일의 5성급 공항이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더욱더 인천공항을 방문해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유물 전시회에서 중국이 우리 역사인 고구려와 발해를 한국사 연표에서 빼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에 항의해 일주일 내에 연표를 수정하지 않을 시 전시장에서 유물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정부에서 올해 4분기에 막걸리를 전통주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막걸리가 전통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져서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최근 막걸리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판매가 허용이 되어 지역별 중소 막걸리 제조업체들이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해 판매를 확대할 수 있게 되면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수도 있게 되는 등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게 되어 다양한 사업 모델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 주식 소수점 거래가 26일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매매를 하게 되면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고 하네요. 만약 소수 단위 주식 보유량이 한 주를 넘게 되면 일반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머익남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9월 16일 공모주 청약 안내입니다. 9월 16일은 KB스타리츠 청약이 있습니다. 청약은 KB증권 어플을 통해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청약이 있습니다. 청약은 삼성증권 어플을 통해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6일 안내해드릴 부동산 청약 일정이 없습니다. 모익남 투자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